안녕하세요, 막내 오빠입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그 2호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가 생각보다 이렇게 동아시아사, 특히 세계사 중에서 동아시아사를 배울 때,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강의를 마련해 봤거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암기를 조금만 하면은, 그러니까 역사는, 역사 시험 문제는 결국에는 구분이거든.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굉장히 자잘하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다 암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야. 그렇게 안 하려면은 되도록이면은 뭉텅이로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공통점이 시기별로 굉장히 묶어져 있거든. 그러면은 시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. 근데 그 시기를 구분할 때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. 왜냐면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동아시아는 세계 질서는 현재의 세계 질서는 서양 중심이야. 서양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,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청나라와 영국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이전에는 우리는 별도의 세계에서 별도로 살았어. 별도의 질서가 있었거든. 그 질서를 이해하려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하려면은 힘이 두 배, 세 배가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 간단하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연호야, 연호. 그러니까 연호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게 연자야. 2002년, 2023년, 2028년 요럴 때 할 때 그 연자인데 그 연을 부르는 부를 호자거든. 부를 호칭. 연을 부르는 호칭. 그게 무슨 말이냐? 2023년이 무슨 의미? 2021년, 2023년, 2025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? 이거는 우리는 보통 이걸 서기라고 해요. 서력이라고도 하고. 서기 2023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서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걸 연호라고 그러는 거야. 2023년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3년이라고 부른다는 의미야. 연자는 단위인 거고 하나의 1년이란 걸 부를 때 그 단위고. 그러면 서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서쪽의 기원이라는 거야.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기원이다. 그게 2023년이라는 거야.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기독교 세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그 창시자인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2023년이 된 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.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당시에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쓰던 의미다라고 해서 서력, 이 기자는 어떠한 그 이렇게 끈인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끈을 의미하거든.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쓰는 중심이 되는 그 연호다라고 해가지고 서기 2023년 이렇게 부르는 거야. 근데 원래 우리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공통점적인 게 없었고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중심을 잡고 그 주변 국가가 같이 그 동아시아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거든.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했기 때문에 중국의 연어를 많이 썼어. 그래서 중국사를 특히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시기별로 구분을 져가지고 차이점을 맞추게 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놨는데 그래가지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. 그 차이점을 알려면 시기대로 구분하면 굉장히 좋거든. 그래서 연호는 이런 의미다. 그러면 중국은 이 연호를 어떻게 만들어 왔었나? 중국은 기본적으로 왕조가 바뀌었어, 계속. 그래서 내가 계속 역사 강의를 한 걸 들어보면 알겠지만, 뭐, 은나라, 주나라, 진나라, 한나라, 당나라, 송나라, 이런 식으로 그 황제가 바뀌면은 왕조가 바뀌는 구분이었거든. 그래서 보통 그 왕조가 바뀔 때 그 왕조의 첫 번째 황제가 연호를 만들면은 그 황제가 연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황제가 연호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황제가 바뀔 때마다 연호를 만들게 돼.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중국에서 그 연호를 쓸 때는
건원이라고 하는 으뜸 원자에다 세울 건자인데, 한나라 때 한나라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.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건원이라고 하는 그 연호를 처음으로 써요.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쓴 건원 정도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그리고 이 건원이 이게 그 우리 현대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기원전 140년, 기원전 140년 정도 되거든.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만들었다. 그래서 이제 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황제가 바뀔 때마다 연호를 바꿔서 그거대로 쓰는 거야. 그래서 건원 3년 뭐 이랬다가 다음 황제가 또 연호를 바꾸면은 뭐 가령 뭐 부흥 4년 이런 식으로 바꾸서 계속 쓰는 건데, 원래는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살짝 다른 게 뭐냐면은, 원래는 황제가 자기 그 치세 내에서 또 연호를 굉장히 많이 바꿨었어, 사실은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이 연호는 보통 하늘의 뜻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. 우리 그 동아시아사에서는, 동아시아의 질서 체계에서는. 그래서 그 중국만이 연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굉장히 컸어, 사실. 그래서 어떤 이 하늘의 천명을 받은 천자라는 황제만이 연호를 바꿀 수 있었던 개념인데,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라가 너무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연호를 굉장히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가령 한 황제가 연호를 23개도 쓴 적이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연호가 뭐 가령 가 1년, 가 2년 이렇게 쓰다가 또 나 1년, 나 2년, 다 1년 계속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번잡스럽잖아. 역사책을 기록할 때도 굉장히 번잡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일제 일원 원칙을 정하거든. 일제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황제는 하나의 그 연호만 쓰자라고 자체적으로 정해버려. 너무 이게 너저분해지니까. 이게 이제 명나라 때 그렇게 해가지고, 청나라 시절 때는 한 황제가 하나의 연호만을 쓰게 되는데, 그래서 연호를 좀 외우면은 그 명나라 청나라 것만 좀 외우면은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알려주고 싶은 거는, 아까 전에 말한 건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, 왜냐면 처음으로 연호를 쓴 게 바로 이거니까. 그리고 영락을 좀, 영락. 정화의 대탐험, 그걸 시켰던 명나라의 영락제. 그래서 영락. 그 다음에 강의. 그 다음에 건룡. 이렇게 좀 요 4개 정도는 중국사에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, 난 그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나라 때, 기원전 140년 정도 한나라 때고, 이건 명나라 때 영락제 시절, 가장 강성했었던 영락제 시절을 말하는 거고, 강의, 건룡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옹정제가 있는데, 요거를 옹정제는 워낙에 정치 했던 게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강건이라고 해서 강건 성세라고 해가지고 전성기를 의미하거든. 그래서 이제 강인이랑 건룡제 할아버지 손자야. 할아버지 옹정제 아버지, 건룡제 손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때 이 4개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기원전 140년 정도, 그 다음에 기원 후 1400년 정도, 그리고 요때가 1600년, 그때쯤이라고 알면은 굉장히 그 시대 구분할 때 좀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좀 중국을 알아봤고, 근데 이제 중국의 세력이 좀 약해질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,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이잖아. 하늘의 어떤 그런 걸 대신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니까 우리한테는.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연호를 가끔가다 썼어. 일본도 그렇고. 그래서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말을 해보면은,
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그걸 연호를 쓴 거는 영락 똑같아. 중국이랑. 근데 우리는 요게 다른 게 이게 광개토 대왕이 처음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라고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광무라고 하지 보통. 뭐 들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고종, 조선시대 말기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광무라고 하는 걸 한번 썼었고,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이카라고 해가지고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대화라고 하는 연호를 맨 처음으로 썼어. 율령제를 하면서 당나라 때 한 600년 정도 때.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, 메이지 이제 약간 고종, 우리나라 고종 시대 때 약간 겹치는 메이지, 명치라고 해가지고 메이지, 요것도 좀 근대화, 일본이 근대화를 할 때에 썼던 연호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연호를 내가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 써봤는데, 이런 식으로 연호를 좀 알고, 특히 명나라, 청나라 같이 일제, 일원을 원칙으로 하는 그 시대 때는 연호를 좀 알고 있으면 시대 구분이 굉장히 편하거든.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간단하게 마련해 봤어. 자,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, 그 좋아요와 구독,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한 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. 안녕.